자, 이 사진에서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신뢰는 여전히 상당한 것으로 회복이 됐고 관계도 확인이 됐습니다. 남은 건 입장 차이를 어떻게 정리하느냐라는 문제만 남았다. 그 가운데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이달 말에 나올 수 있다라는 보도도 잠시 후에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작은 논쟁거리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했던 그 발언,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본인도 사과를 했지만 이 용산 일각과 여권 친윤계에서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나왔는데 단호합니다. 들어보시죠. 사태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가 추구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일까요? 그런 얘기 들은 바 없다는 정도로 하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거취 논란이라는 얘기조차 들은 바 없다라는 정도로 일절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뜻인데 여권 내에서 김경률 사퇴, 거취를 두고 사퇴해야 한다, 사퇴시켜야 된다, 사퇴하면 안 된다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마리 앙뚜아네트에 빗댔고 본인이 결국 사과를 하게 됐죠. 김경률 비대위원. 이번 대통령실과의 갈등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친윤계 의원 A, 당장 사퇴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다. PK 중진 의원, 갈등을 봉합하려면 당에서도 김경률 비대위원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당 지도부, 하지만 김경률 사퇴할 필요 전혀 없다. 김경률 사퇴 시 한동훈, 윤석열 아바타 이미지를 벗어나기 어렵다라며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지금 당내에서 팽팽하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생각은 명확합니다. 김 비대위원 사퇴는 없다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당의 법률자문위에 소속해 있는 송 변호사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을 사퇴시킬 리가 없고요. 또 김경률 비대위원 본인도 스스로 사퇴하는 일은 없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을 사퇴를 시키면 이건 국민들께 오해를 사기가 딱 좋습니다. 어떤 오해요? 그러니까 당에 실제로 그런지와는 전혀 별개로 당이 비판할 수 없는 어떤 성역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이 당이 굉장히 민주적이지 않은 정당인 것이 아니냐. 그런 오해를 국민들께 받을 수 있고 이게 지금 총선이 70여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있죠. 아, 그렇겠군요. 예,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김경률 비대위원을 사퇴시켜야 한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뭐 그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봤고요. 예. 그다음에 김경률 비대위원 본인도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이 이틀 전에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본인이 사퇴할 거라는 의사를 부인을 했고 그다음에 본인이 쓴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공교롭게도 김경률 회계사의 노빠꾸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은 물러서지 않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백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그 책 제목에 응축해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퍼스널리티를 봐도 저는 스스로 사퇴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한 가지 좀 김경률 비대위원께 이제 고언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마포을 공천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성동 당협위원장하고는 좀 이렇게 잘 푸시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또 본인이 결단할 문제입니다만은 나는 이 지역에서 전략공천 받지 않겠다. 당에서 경선시켜달라. 이런 의사표명을 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그렇군요. 진수희 장관께서는 또 선배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두 분 사이의 갈등의 이유이자 본질이었던 게 두 가지 문제 아닙니까? 그게 이제 김건희 리스크라고 하는 6글자 금기시되었던 그 6글자를 수면 위로 올린 장본인이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고요. 네. 그것과 연동된 게 이제 명품 가방 수수에 대해서 뭔가 입장 표명 내지는 사과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두 가지를 놓고 두 분이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됐었는데 그 두 가지는 저는 연동이 되어 있죠. 예. 연동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자진 사퇴하거나 사퇴를 시키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은 김 여사에 대해서 이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이 갖고 있었던
국민 눈높이라든지 어. 뭔가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 이슈까지도 그냥 없었던 것으로 되어버리는 그런 시그널을 아까 우리 송 변호사님께서 오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시그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당을 이끌고 있는 총선 승리를 책임지고 있는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받기가 힘들 거고요. 만약에 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퇴를 한다면 그 사퇴 시점은 제가 보기에 아까 앵커가 그 소개도 했지만 지금 대통령실 쪽에서 그 월말쯤에 뭔가 김 여사보다는 대통령께서 이제 연두 뭔가 회견이든 인터뷰를 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실 것 같다라는 게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대위원이 사퇴한다면 그 입장 표명이 있은 이후에 또 당에서 지금 이제 공천이 시작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에서 전략 공천이자 우선 공천 아마 저 마포 의뢰 지역은 당 공천 기준상으로 보면 우선 공천 지역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지난 3번의 총선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 공천 지역으로 먼저 공천이 결정되면 공천이 결정이 되고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은 다음에 비대위원을 사퇴하고 이제 선거에 나가서 뛰면 되는 자연스러운 거치 변화가 있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그림 그리듯이 다 예견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김경률 비대위원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의외의 인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단 김 비대위원의 표현으로 따지면 남자들끼리 통화하는 사이다라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비대위원 임명 직후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짧게 통화하고 수락, 남자들끼리 통화였다라며 우린 남자들끼리 통화하는 사이다라고 또 나름의 관계를 부각시키기도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18년 인연이 있다라는 의외의 인연도 나오고 있는데 18년부터라는 거죠. 18년 인연이 아니라 18년부터. 2018년부터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를 한동훈 검사가 했을 때 외부의 저격수 역할을 하면서 힘을 실어줬다. 특히 정점은 조국 수사할 때였죠. 조국 수사로 온갖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런 소회를 최근 밝히기도 했는데 그 국면 때, 조국 국면 때 조국 흑서의 저자로서 참여하면서 사실은 뭐 참여연대라는 진보 진영에서 뛰쳐나와서 이러면 안 된다. 조국은 아니다. 라는 비판을 했었던 이력. 문재인 정권 당시 좌천 탄압받을 때 이른바 방패막이 저격수 역할로 지원을 했다. 두 사람의 정치 현안은 이신점신 관계다. 뭐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물론 김경률 비대위원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느 정도의 신뢰관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이 특유의 신뢰관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입니다. 성치훈 부의장님, 남자들끼리 통하는 사이? 이게 무슨 사이일까요? 남자들끼리 통화한다. 남자들끼리도 통화를 하긴 하는데 보통 간략하게 통화하죠. 통화를 5초 이상 잘 안 하죠. 안 하죠. 너 어디냐? 예. 알았다. 다 왔어. 뭐, 끊어. 5분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끊어라는 말도 안 하죠. 통화를 하고 대화를 한다는 건 좀 돈독한 사이라는 걸 돈독한 말하는- 사이라는 거군요. 예. 저도 김진애커랑 통화를 한 번 했었는데 그때 정말 짧게 한 1분 이내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남자끼리 통화한다. 그리고 또 남자끼리라는 단어를 쓰는 게 요즘 시대에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거나 뭔가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 비대위원을 제안할 때 네. 그런 뭐 리스크라는 단어를 꺼내지는 않았겠지만 당의 쓴소리를 해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수락했다. 그런 뭔가 뭐 남자끼리라는 통화한다는 말이 적절할지 여전히 모르겠지만 네. 그런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과감한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수긍한 것이다라는 그 표현상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보이고요. 그렇군요. 전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면 저는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 이야기가 나오는 건 전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솔직히 부담스러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수제 중심의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총선은 결국 외연 확장 싸움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양당이 공교롭게 외연 확장은 못하고 당에서 다 이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당내에서 아무도 서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데 김경률 비대위원 외부에서 딱 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쓴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뭔가 외연 확장을 하고 있구나
매연합성이 딴 게 아니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중도 보수 아니면 중도 진보층에 어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있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또 지금 뭐 김건희 리스크를 드러낸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김건희 리스크를 축소시킨 사람이거든요. 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김건희 리스크라고 하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있고 예. 그것과 관련돼서 특검법도 있고 민주당은 그걸 계속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나타나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단 명품백 수수에 관련해서는 유감 표명, 사과 정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김건희 리스크를 그 정도로 축소시켰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 오히려 김경률 비대위원이 추구 전략을 제시한 거다. 그렇죠.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특검법도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싶고 단순히 그 명품백 수수도 사과가 아니라 이거 법적으로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들 시각에서는 예. 저거 봐라 진보 진영에서 온 사람도 저 정도 사과하면 된다고 하지 않냐라는 인식을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저희한테 매우 곤란한 음. 선수입니다. 그래서 사퇴 이야기가 나오는 건 저희는 뭐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동훈 위원장께서 사퇴를 시킬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걸로 보이네요. 성추훈 부의장의 아주 진솔한 분석 흥미롭습니다. 일단 끝나고 60초 이내로 전화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김경률 비대위원이 2022년 5월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시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했던 발언이 회자되고 있는데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장동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는 본인의 당군 일의 최대 지적이라고 합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 언론과 시민단체의 지적에 의해서 은폐한 것이 드러나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조작을 합니다. 대장동의 주범은 윤석열이다. 이런 뜬금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짓거립니다. 형을 방해하러 온 거예요? 누구한테 화내고 어디 노려봐요? 아니 화내지 말라면서요. 지금 본인 모습은 어떠세요? 살짝 푸세요. 승인. 이거 푸시라고. 이런 자세가 안 됩니까? 참여연대 출신이자 회계사 출신, 진보 진영에서 한 축을 시민단체의 축을 맡고 있었던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리스크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던 인물, 이 발언이 다시 회자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마포을 정청래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이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3연패를 했기 때문에 내리 3번 졌기 때문에 4-3에 12년간 못 이겼었기 때문에 전략 공천할 수 있다. 최근 이런 얘기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나가겠다는 이재명 대표 현역 지역구인 계양을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 졌는데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잘할 수 있는 사람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공관위에서의 이 논의가 검토 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정청래 의원을 상대로 김경률 비대위원이 공천될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이 질문을 드리려고 아껴놨는데 김유정 의원이 바로 정청래 의원의 마포 을 지역의 지역 주민, 네. 투표를 할 투표권이 있는 분이기 네. 때문에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의 마포 을 정청래 의원을 상대로 한 만약에 본선이 이루어진다면 지역 주민으로서 봤을 때 한번 해볼 만한 국민의힘 입장에선 승부라고 보십니까? 좀 어렵다고 봐야죠. 어. 예, 그만큼 이제 후보들의 캐릭터와 성향을 떠나서 일단은 이 총선에 대한 구도가 정권 심판론이 워낙 강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이길 만한 뭔가 매력 요인이 있어야 돼요. 상대 후보에게. 그런데 좀 어렵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다가 이제 김성동 당협위원장과의 이제 어떤 갈등의 문제랄지 매우 여전히 섭섭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까지 더하면은 기존에 뭐 못 이겼다고 하지만 12년간 당협위원장을 하면서 그 같이 함께 해온 당원들, 동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마음까지를 일시에 돌릴 만한 그런 그 제스처를 좀 취해줘야 되는데 그거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경률. 그래서 이제 뭐 사과 문자 보내고 제가 당을 몰랐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김성동 위원장은 뭐 내용 증명 보내듯 하냐 찾아오지도 않으면서 더 불쾌해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선을 자극하고 또 그 12년 넘게 그 험지에서 당협위원장 하면서 지켜온다는 거는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예.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거를 인품도 좋으신 분이에요. 김성동 전 의원님이.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로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있는 거지 아마 시쳇말로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
그 지역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또 다른 당협위원장이었다면. 그래서 모두가 이게 내일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거고요. 지역위원장이랄지 뭐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녹록한 문제는 아니라는 점. 그리고 총선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 이 정권 심판론, 그다음에 중간 평가 이런 거라서 그거를 뛰어넘는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는 한 예.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